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내가 이 품목이 제일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배하는 품목이 혹시 한 몇 가지 정도 아세요? 두 가지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추에 대한 걸 좀 하고 이따 좀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이 품목의 재배 동향과 어떻게 하면은 로컬 푸드의 성공적인 품목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농업기술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이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 공선하는 농협과 또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농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재배하는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 200g에서 250g 정도 똑같이 나오게 만드느냐, 또 고구마의 경우에도 약간은 길쭉해져 그 고구마가 크기를 똑같이 해서 융기가 나게 만드느냐, 콩에 대한 거, 또 그러고서 새로 나온 우리 플럼커트에 대한 거, 또 여러 왕대추에 대한 거, 이 수많은 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물어보고 자료를 구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이제 4월 말이 되게 되면은 점점 고추를 일찍 심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월 25일이면은 그냥 노지껏도 심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또 터널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4월 15일 정도에 정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정식 시기는 5월달 15일이었습니다.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에 많이 하나 그걸 넘어가면 좋은데 갑자기 서리가 내려서 꽃이 끝이 물러지고 검게 변하면서 냉해를 받았다. 냉해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게 되면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영양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었던 조직이 다시 순간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질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암료산 영양제를 연면살포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께서 아카디안이라는 것만 좀 이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 고추란 거 다 아실 텐데요. 요새 고추 품종을 얘기를 할 때는 대과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극대과종이라고 그럽니다. 극자가 다 들어가요. 조숙성에서 일찍 나오는 걸 조숙성이죠. 거기서도 극조숙성입니다. 재배를 하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있잖아요. 바로 1차 추비입니다. 1차 추비.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1차예요. 1차. 고추를 정식을 하고 나면은 그 25일 있다가 1차 추비를 주는 것이 고추 농사의 비결입니다. 그때가 벼도 심어야 되고 또 참깨도 심어야 되고 일이 몰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추를 생각을 할 때는 극대과종의 극조수성인 이 고추들이 이제 뿌리를 잡고서 분지가 돼가지고서 애고추가 맺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질소질이 없으면은 얘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NK 복비나 아니면 요소 비료를 우리가 꼭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25일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3차서부터는 그때가 이제 붉은색으로 홍고추가 조금씩 색깔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헛골에다가 우리가 줘야 됩니다. 막상 홍고추를 따기 시작을 하면 있잖아요. 그 한번 따낸 다음에 뒤돌아서면서 NK5B를 뿌려야 되는 게 고추입니다. 작물 중에서 가장 비료 농도에 강하면서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게 고추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추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파리가 노래지고 황화가 되고 노랑병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추비를 주면은 너무 웃자라 가지고서 이게 옆에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또 늘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추비를 안 주게 되는데 또 탄저병이 심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비는 반드시 줘야 돼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런 고추서부터 토마토 이런 가지과 작물들은 있잖아요. 얘 특성이 우거진 상태에서는 웃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춤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 그때부터 웃자랍니다. 그 순간에 한 번 정도는 규산을 꼭 뿌려주세요. 그게 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벼농사에서 우거지면서 마디가 웃자랄 때 그 순간에 규산을 같이 뿌리게 되면은 짱짱해지면서 도복이 안 됩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규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7월 초가 됐든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규산을 한번 넣어가지고 살포를 하게 되면은 병에 대한 내병성도 되게 높아지면서 우리가 생육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연면살포입니다. 근데 그걸 무상으로 이제 규산 잎제가 막 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잔뜩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답답할 정도로 고추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살포 위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꼭 규산 잎제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300평에 한 2포 정도로 조금만 소량만 주는 게 규산입니다. 자, 또 하나. 품종에서 올해 고추 종자 한 봉지가 17만 원까지 했습니다. 17만 원. 엄청납니다. 근데 그 판매되는 종자의 대부분 특징이 있잖아요. 칼라병에 칼라병에 강하다는 것 쪽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시죠? 칼라병이요. 칼라병. 얘들 그 붉은색하고 노란색이 그냥 얼룩달룩 해가지고 칼라처럼 되어 있는데 만지면은 물러져 가지고서 얘들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걸 언제 옮기느냐? 이것은 칼라병은 대부분 우리가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그 순간에 총체벌레가 옮기고 다닙니다. 총체들은 야산이나 들이나 이런 그 낙엽이나 그런 밑에 숨어 있다가 꽃을 심게 되면은 귀신같이 알고서 그냥 날라와요. 근데 날라오다가 얘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또 우리 저쪽에 청색을 입고 오셨는데 청색 2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끈끈이를 붙여놓게 되면은 옆으로 피해가도 되는데 일부러 노란색하고 청색에 와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우리가 막대기에다 붙여가지고 총체가 오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가 되게 무서운 벌레예요. 작년에 하우스가 됐든 노지가 됐든 총체를 잡으려고 예전에 부메랑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A팜을 넣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잡혔는데 2가지, 3가지 넣고 그것도 안 돼서 친환경 약재까지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뿌렸는데도 잘 안 죽은 게 총체벌레입니다. 자, 근데 그 총체벌레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고추 묘상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지금 가서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찌그러들고 기형이 된 것은 전부 다 총체벌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7% 정도는 그 자체에서 종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7% 중에서 나중에 심어가지고서 그것이 우리가 전부 다 바이러스가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태에 따라 틀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7%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 걸린 그 모가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자라고 있는데 총체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가면서 다 흡수를 하게 되면은 100% 다 걸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본포에서 6월 달에 이파리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애고추도 찌그러들고 이파리도 약간 갈변되면서 쏟아진 것도 전부 다 총체벌레에 의한
우리가 바이러스 증상인데 그 증상들은 거의 80%가 묘상에서 다 걸립니다. 묘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꽃을 심을 때 있잖아요. 이파리가 13장 되고 이파리가 동그란 상태로 이파리가 진하고 녹색인 그런 꽃이면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4월 달로 들어서면서 상토 속에 있는 영양분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꽃의 이파리는 지금 뭐 10장이고 11장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꽃눈이 생기면서 영양분은 더 필요한데 영양분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파리 모양을 보게 되면은 빼쭉하게 길쭉하고 이파리가 말리고 노란 상태로 된 것은 전부 다 영양이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위험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 영양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아카디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카디안 한 번, 또 조직을 치밀하게 해주는 우리가 영양제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대로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총체를 잡을 수 있는 약재를 넣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추꽃에 보게 되면은 총체벌레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거 다 많이 보셨죠? 그 총체를 잘 잡는 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추 총체약에다가 우리가 코니도를 섞으십시오. 코니도를. 코니도를 다른 이름으로 이미다라고 그럽니다. 이미 똑같은 약입니다. 얘들을 섞게 되면은 우리가 코니도 이미다 하면은 진딧물을 솔직히 잘 못 잡아요. 근데 총체벌레는 잘 잡습니다. 잘 잡아요. 또 꽃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목초액이 있습니다. 목초액. 참나무에서 나온 목초액, 또 실제로 대회에서 진목초라고 해서 목초액이 영양제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만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신기할 정도로 총체가 잘 잡혀요. 그리고 약을 뿌린 알갱이가 있잖아요. 평상시 동그란 알갱이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주 미세하게 붙어가지고 꽃 속에 들어간 총체벌레까지 다 잡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잡아요. 다음에 또 하나, 흑설탕을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한 봉지 1kg짜리가 흑설탕이 1,200원인가 합니다. 그걸 주전자에 넣고 물 넣고 끓입니다. 그 식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물 500, 20단말 정도의 한 주전자 정도를 끓인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또 잘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교육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농약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뿌린 상태에서 못 잡았다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총체에 대해서 꽃에 등록된 약제 중에서 다트롤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다트롤. 다트롤 한 번만 뿌리게 되면은 총체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오이 농가, 토마토 농가, 또 우리가 이런 딸기 농가, 이런 농가에서 우리가 다트롤을 쓰게 되면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총체에 대한 것을 잘 잡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하우스의 모양이고요. 우리가 멀리서 보더라도 꽃의 이파리 색깔은 저 정도의 색깔만 유지되게 되면은 성공률이 진짜 높습니다. 이파리를 엽색을 높인다는 거. 그 아까 모두싹에 대해 설명을 했죠. 모두싹은 있잖아요. 하나의 약재가 병과 충을 동시에 잡으면서 또 생육 촉진을 하는 그 기작이 뛰어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아까 그런 그 오이에 대한 것처럼 있잖아요. 꽃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착과 비대하는 이런 과체류에 대해서 생육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녹인병에 대한 거, 꽃에 대한 탄저병, 목화 진드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꽃에서는 차먼지 응애라고 응애가 보이지도 않는데 새로 나온 순들이 멸치 마른 것처럼 비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 지역에서는 6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항상 생깁니다. 또 8월 달에 생기고 그거를 전부 다 잡아줍니다. 또 진드물 잘 잡아요. 총체 잘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농업자재인 이 모두싹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대한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농사까지 짓는 분들 또 아니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조금 이게 병이나 충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들을 혼용해서 뿌리게 되면 약효가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월 중순 하순 정도에 홍고추, 물고추로 1kg 하면은 요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그게 최고 시세가 5,000원까지 갔습니다. 한 포대가, 비료 한 포대가 20만 원씩 갔습니다. 홍고추가. 그리고 우리가 노지 재배에서 여러 작물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득이 노지 작물로 평당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높은 게 고추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추에 대해서 더 농장답게 제대로만 농사 짓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터널 재배, 노지에서 터널 재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평당 4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000원씩 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하우스에서 아사기 고추, 또 퍼펙트 고추, 또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이런 풋고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좋은 품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올해 있잖아. 이거는 아까 등록된 건 작년도에 등록된 거고, 올해 들어가 가지고서 이 갈색 전문입병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늘, 뭐 대파, 과수 이런 것까지 동시에 다 등록이 상반기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에서 우리가 줄기가 갈라지고 시커멓게 썩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수확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 덩굴적인 병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친환경으로 다 방제가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작물에 우리 로컬 푸드를 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이게 뭔가 해충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모두 싹 가지고서 방제를 하시면은 다 됩니다. 예. Here we go.